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개파락 시작을 해줬고 장시작 동시에 33만 1,000원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34만 원대 중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6월 2일에 37만 7,000원이라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약 10%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최근 고점 부근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들어가도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장이 시작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나쁘지 않은 마감을 해줬고요. 오히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마지막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을 우리가 공포에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분할 매수와 신규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일정들을 보시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주분들 손실 안 보실 수 있게 체크해 볼 것이 오늘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40만 이제 50만 가자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대응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삼성전자가 왜 상승폭이 크지 않고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삼성전자에 무슨 악재가 나온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 미국 반도체주들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 AMD, 그리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파락 시작을 했지만 시장이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에 몰리다 보니 오늘 반등이 나와준 상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자체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슈들부터 보시면 어제 6월 16일에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1995년 이후에 31년 만에 1%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충격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수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불확실성 하나가 예상대로 지나갔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모든 시선은 이 FOMC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공개가 됩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금리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FOMC는 이 케빈 허시 의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중요한 정례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케빈 허시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FOMC라는 불확성실 때문인데요. 시장은 항상 악재보다 불확성실을 더 싫어합니다. 결과가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 금리만 집중하지 않고 다음 재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차트와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7만 7천원 이제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이제 33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34만 1,000원까지 밀렸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2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물량을 받았느냐예요. 기관이 113만 주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역시 52만 주 이상 순매수에 나섰어요. 투신가 그리고 연기금 등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즉 외국인이 던질 물량을 기관이 상당 부분을 받아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외국인이 2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음에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다는 점이죠. 만약 시장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외국인 매도와 함께 주가가 크게 밀려야 정상이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은 누군가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또 다른 누군가가 받아내고 있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47.6% 수준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 과정에서도 외국인 비중은 여전히 47%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 시장이 삼성전자를 정말 위험하게 보고 있다면 외국인 비중부터 크게 무너져야 되는데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이탈보다는 우리
FOMC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 흐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FOMC 이후 시장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 6월 19일 중동 관련 이벤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완료를 했고 관련 발언들이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환율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6월 24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이 AI와 그리고 HBM 이 두 개예요. HBM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AI 서버 투자 역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약 48조 원 규모를 제시를 했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글로벌 메모리 업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만약 좋은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 SK 하이닉스 역시 강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7월 초에 예정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 디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HBM 공급 확대 기대감, 메모리 업황 회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은 시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미국 기준 오늘 밤 FOMC 그리고 이후에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실적, HBM 모멘텀 계속해서 새로운 호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왜 빠지는지만 보지 마시고 FOMC 이후 시장이 무엇을 보기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어디서 다시 신규 진입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관망과 고점이 어디 부근일지 결국 올라갈 종목이겠지만 우리 주주분들 뭐 하루 이틀 단타 치려고 들고 계신 것도 아니고 신고가 그 한참 위 거기까지 보고 계실 종목이시잖아요. 하지만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다고 중간중간 나오는 조정까지 저희가 전부 맞아가면서 버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들에 따르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프로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디인지 난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저희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서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매수와 그리고 매도 타이밍 이거 제 방송에서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는 제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고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직접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일정들을 앞두고 있을 땐 오를 종목이어도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입 타이밍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삼성전자 하락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와 불확성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실적, HBM 모멘텀 등 긍정적인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구간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공포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와 신규 진입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에서 5%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추경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큰 하락 이후에 현금 확보를 하고 그 저점을 파악을 하시면서 그 지지 라인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외국인 기관 수급 보시면서 냉정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큰 일정들이 있어서 정말 주주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처럼 외인들이 저점에 사고 고점에서 팔고 차익 실현하면서 결국 이 개인들이 계속 밑에서 받아내고 있는 장에서는 한번 방향이 꺾이면 삼성전자 급락 현상이 정말 빠르게 나오고 손쓸 수가 없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주 흐름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 저점 그리고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시그널을 잡고 이 신호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이 외인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에 제가 늘 이 외인을 따라가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용 파악 잘 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오늘도 주가가 그 개파락 시작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여쭤보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그냥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헤매지 않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하나하나 같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이걸 제가 앞으로의 타이밍을 주주분들께 PPT 자료와 함께 실시간 대응법을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해서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 해가지고 내일 오전 내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호 공개하고 나서 덕분에 수익 났다 감사하다 하시면서 커피나 간식 이런 기프티콘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제 채널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근데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최근 주식 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개인을 혼자서 이 외인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데 혼자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어두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직장일 때 어릴 때요. 주식으로 빚만 억대로 있던 놈이에요. 그때 한 2억 6천 정도.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코스피 무너지고 저도 그때 주식으로 크게 잃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다 보니까 진짜 뭐 한강 가야 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이땐 투자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죠. 근데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이게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새벽마다 잠도 안 오고요. 근데 그 상황에 저는 이 혼자라는 게 참 서러웠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전업 투자로 돌리고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병도 났고 금전적으로 다 나왔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좀 둘러봤더니 저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최근 시장은 특히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정말 필요합니다.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